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행기가 남쪽으로 우회해 평소보다 2시간이 더 걸려 도착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전시회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도서전 등 세계 최대 규모 전시회가 연중 내내 열리는 전시회의 도시입니다.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모든 전시회가 취소되었었고 올 초부터 비로소 본격적으로 모든 전시회가 재개되었습니다. 저도 3년 만에 다시 와봅니다. 프랑크푸르트를 아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메세 전시장과 가볼 만한 곳 서너 군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레머 광장, 구 시청사를 중심으로 한 광장으로 중세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입니다. 레머는 로마인이라는 뜻으로 신성로마 제국 황제대관식 축하연이 열렸던 유서 깊은 광장입니다. 구시청 발코니에선 2006년 월드컵에 우승한 독일팀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고 1980년 유럽 UEFA 우승을 이끌었던 한국의 차범근 선수가 발코니에서 우승컵을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1933년 5월 10일) 밤 베를린 베벨광장에 나치 극우파 대학생들이 횃불과 장작더미를 들고 비독일적 유대인 저자인 카프카,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의 책을 도서관에서 끌어내 불태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책 수만 건이 화염 속에서 불타올랐고 학생들은 나치 구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레머 광장 한가운데는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의 글귀가 새겨진 동판이 있습니다.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다. 결국 인간을 불태우게 된다. 그러나 위상에 비해선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광장입니다. 레머 광장 한켠엔 슈나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샤갈전이 열리고 있네요. 안에는 사람으로 붐빕니다. 광장 근처에 있는 독일 전통 식당입니다. 독일 전통 음식과 다양한 맥주가 유명한 곳인데 예약을 못해 아쉽게도 오늘은 자리를 잡지 못했네요. 설치미술 망치질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트레이드 타워 메세 투어음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소비재 전시회인 암비안트의 첫째 날입니다. 펠스탈레는 전시장 안에 위치한 이벤트홀로 콘서트나 전시회, 정치 집회 등이 열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프랑크푸르트 전시장 입장 티켓을 파는 곳입니다. S반으로 불리는 전시장을 관통하는 기차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시장은 57만 평방미터, 11개의 홀을 가진 방대한 규모입니다. 독일은 일찍이 지리적으로 유럽 중심에 있고 교통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예로부터 각종 세계적 규모의 전시회가 열렸고 프랑크푸르트는 그 대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1월에 열리는 소비재 전시회인 암비안트는 인테리어, 가구, 주방, 문구, 뷰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용품까지 소비재의 전 부분을 아우르는 세계적 전시회로 코로나 이전엔 해마다 4,500여 개 업체가 전시자로 참여하여 세계 167개국에서 13만여 명이 참관했던 대규모 전시회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10여 년 전부터 전시회 규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고 무역의 장벽도 서로 높이는 중이라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월드는 소비재 전시회인 암비안테와 동시에 열리는 시즌용품 전문 전시회로 조화, 양초, 조명, 텍스타일, 선물용품 등의 크리스마스, 헬로윈, 축제용 등의 시즌 상품이 전시됩니다. 전시회에선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고 전 세계의 생산, 도매, 유통, 소매 그리고 디자인 분야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또한 전시회는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 그리고 강연 등도 함께 열립니다. 프랑크푸르트 중앙역입니다. 트램, 유전철, S기차, 국제고속열차 이체 등 모든 기차가 이곳에 섭니다. 독일 이체뿐 아니라 프랑스 태제베, 탈레스 등 국제고속열차를 탈 수 있고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 취리히, 밀라노 등으로 빠르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곳에서 스위스를 거쳐 밀라노까지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그림 같은 알프스 산맥을 기차로 굽이굽이 가로질렀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인생 최고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중앙역 근처에 숙소를 정하시면 시내를 다니거나 아침 일찍 이곳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기에 좋습니다. 중앙역 트램 정거장입니다. 거리를 구경할 수 있고 한국엔 없는 거라 신기해서 저는 시내에선 트램을 주로 많이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큰 강아지를 데리고 탈 수도 있나 봅니다. 백화점과 명품 매장 그리고 식당들이 몰려있는 중심가입니다. 그 중심에 괴테 광장이 있습니다. 괴테는 이곳 프랑크푸르트 태생 작가입니다. 독일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꼽히는 괴테는 독일의 섹스피어 같은 존재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 등등 우리에게도 친숙한 작가입니다. 괴테는 1749년 이곳에서 태어났고 그의 생가가 여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본래 16세기 괴테 부모 가문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어 괴테의 삶과 작품을 연대별로 정리하여 자세한 설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단체로 많이 와 있습니다. 이곳은 1층 주방입니다. 괴테의 아버지는 당시 황실고문관이었고 괴테의 어머니는 프랑크푸르트 시장의 딸이었습니다. 덕분에 괴테는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생간의 가구들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무사했으며 부서진 생가 건물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완벽히 복원되었습니다. 3층 괴테 아버지의 서재입니다. 괴테는 3층 구석방을 좋아했고 그곳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 등을 썼습니다.
100년 넘은 오랜 전통의 바커스 커피입니다. 고급 원두를 전통 방식으로 볶고 갈아서 맛과 풍미가 일품인 유명 커피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해인 1914년 바커스 부부가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지금은 3대 손녀가 넘겨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좁아 테이블이 몇 개 없으나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로 항상 붐빕니다. 옛 지하 와인셀러였던 와인바이자 식당인 빈움입니다. 다양한 와인을 독일 전통 음식과 함께 맛볼 수 있는 멋진 곳으로 중심가인 하프바이와 알트 오페라에서 가깝습니다. 맛도 분위기도 훌륭하고 음식값도 비싸지 않아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올해 처음 발견한 맛집으로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16번 트램 베렌트랍스트라세 정거장 근처로 전시장과 가깝습니다. 이 동네에서 맛집인 듯 예약이 없으면 한참을 기다려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릴에 구운 새우를 쌀국수면과 함께 먹는 요리입니다. 주문한 메뉴가 모두 입에 맞고 맛있어 연거푸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